もうやめにしようぜ、アイゼン。これが最後の。 블리치는 다른 3대장에 비해 비판받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파워 인플레가 심하고 후반부 전투는 마치 턴제 게임과 비슷하며 작품 설정에 구멍이 많다는 점.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작으로 기억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왜냐하면 만신의 작품 블리치는 논리, 설정, 개연성 이런 요소들을 보는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멋스러움, 간지를 보고 느끼는 작품이죠. 만신 구보 타이토, 그가 만들어낸 건 정교하게 짜여진 구성과 스토리라인, 그에 따른 교훈 따위가 아니죠. 일러스트 하나로 성격이 보이고 대사 한 줄만으로 캐릭터가 각인되며 등장만으로 모든 걸 압도하는 존재감, 이 모든 걸 설계하는 캐릭터 창조력, 그리고 감탄이 나오는 전투씬 연출, 특유의 흑백 대비, 절제된 컷, 여백의 미, 여기에 한국판 정발 번역, 오경화 번역가님의 잠옷 골개스러우면서도 초월 번역에 따른 최고의 대사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블리치를 3대장의 자리에 오르게 한 요소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극한까지 끌어올려지는 구간이 바로 이번 영상 현세결전편입니다. 순간의 장면, 대사, 그리고 간지. 지금 이 장면이, 이 등장이, 이 캐릭터가 얼마나 간지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지는지, 자칫 허세로 보일지라도 그것마저도 정체성이 되어버린 최고의 순간들, 명장면과 함께하는 몰아보기. 저는 이번 영상의 이야기를 총 7개의 파트로 나누어 주요 장면을 통해 블리치의 흐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몰아보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스토리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이후 천년일전편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구성이죠. 그리고 이 영상이 한 팬의 시선으로 블리치가 가진 고유한 매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본편을 직접 보고 싶어지는 명확한 이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이치코와 우르키오라의 결전이 진행되기 전 현세 가라쿠라 마을 상공에서는 세계의 붕괴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 전면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블리치 만화책 총 74권 중 48권까지의 이야기를 이끌어나간 간지 최강 빌런, 소울 소사이어티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창생하여 영왕을 치우고 자신이 직접 하늘에 서겠다는 목적을 가진 아이젠 소스케의 침공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호정 13대 최강 전력들의 현세결전이 시작됩니다. 가라쿠라초가 소울 소사이어티にあるのなら君たちを殲滅しソウルソサイティで王権を作る. 호정 13대와 아이젠 측 전력의 크기는 서로 엇비슷해 보였고, 우선 바스토로데급 아랑카린 에스파다 1, 2, 3 이들의 전력은 분명하게 사신대장 이상의 강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밑에 프라시온 역시 부대장급 이상이었고 숫자 역시 상당한 편이었죠. 여기에 아이젠 참백도 겸화수월이 발동된다면 완전 최면에 의해 전투는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 이때 총대장 야마모토 겐유사이가 나서게 됩니다. 半生一切怪人となせ風神ジャッカー。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일단 아이젠을 전장에서 제외시켰고 이제 호로 쪽 에스파다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 먼저 양쪽 부대장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유미치카, 키라, 히사기는 승리. 하지만 대장시킬까봐 힘을 숨긴 대머리는 패배. このハゲ頭何かまだ力を隠してるっぽいかったな。なら死ね。 하지만 진짜 대장 고마무라 사제는 이를 해결하고,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약과 만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모습. 이 정도면 그냥 만에 써도 대장 안 시켜줄 것 같은데. 한편 3대2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핫걸 마치모토 랑키쿠와 블리치 최강의 탱커
히나모리 모모. 이들 역시 유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죠. 気がはじき飛び上げ 이에 부담을 느낀 세 명의 프라시오는 자신의 팔을 매개로 강력한 괴물 아윤을 소환하게 되죠. 이에 부대장을 안기고 히나모리가 당하게 되고 爆道の37釣り星 이어 참전한 히사기와 이바 역시 사이어 그리고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키라 역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제가 선정한 첫 번째 명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やれやれ総隊長を前に出させるとは情けない隊員たちじゃの 저는 유독 노년 간지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인데 항상 강하다 하면서 뒤에서 나서지 않고 지켜만 보던 캐릭터 총대장 야마모토 겐유사의 시게군이의 압도적인 강함이 일부분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총대장 입장에선 특별한 강적과의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등장과 동시에 순삭시켜버리는 강한 연출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대기 이번 현세결전편에서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전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저는 서로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장전 에스파다와 사신대장의 에이스 결정전인 이 전투씬이 가장 기억에 남았죠. 부대장과 프라시온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 에스파다와의 전투가 시작되려는데 1번 에스파다 스타크의 상대는 8번 대대장 교라쿠 순수이었고 2번 에스파다 바라가는 은밀기동 겸 2번 대대장 소이폰 그리고 3번 에스파다 하리벨과 10번 대대장 히치가야 토시로와의 전투가 시작되죠. 키아 하리벨은 에스파다 유일한 홍일점으로 등장하였는데 예쁜 외모에 멋진 몸매 거기에 너무 야한 복장까지 대놓고 남성 팬들을 노린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강합니다. 그런 그녀의 능력은 바로 물 그리고 레슬렉시온 티브론 스페인어로 상어를 뜻하며 자신의 무기 역시 상어 모양의 태도를 사용하죠. 반면 상대하는 자는 히치가야 토시로 소울 소사이어티 인증 최고의 천재이며 블리치 공식 인기 투표에서 주인공 쿠로사키 이치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는 인기 캐릭터. 심지어 블리치 극장판 다이아몬드 더스트 반란편에서는 이치코가 아닌 토시로가 주인공일 정도였죠. 그리고 토시로의 능력은 바로 얼음. 이 전투는 물과 얼음 그리고 상어와 용의 싸움이었죠. 물은 얼려버리고 얼음은 녹아 다시 물이 되는 전투가 이어집니다.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는 토시로. 그는 이 지역의 수분으로 가득 차길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건 하리벨 역시 마찬가지로 보였죠.
하지만 그녀가 노리는 건 따로 있었으니 바로 토시로를 아군의 치료 장소로 유인했던 것. こんな近くに 회피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다급해진 토시로. 千年兵糧 그러나 何終わりかカスケーだ俺が避けたら 결국 하리벨의 노림수를 정면으로 받아내었고 くそ優先行この戦域の水分量はすでにお前を仕留めるのに十分な量に達しているだが甘いな相当なダメージを受けたか無駄なこと 위기의 순간 두 번째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俺の氷輪丸は氷雪系最強全ての水は俺の武器全ての空は俺の支配下だ氷点百科層弓その雪に触れた者は瞬時に花のように凍りつく百輪の花が咲き終える頃にはてめえの命は消えている 결국 이들의 싸움은 토시로의 판정승으로 중단되죠. 그리고 지금은 넘어가지만 에스파다 넘버원 코요테 스타크, 2번 에스파다이자 아이젠 이전 라스노체스의 주인이었던 웨코문드의 전 지배자 바라간, 이들의 전투씬 OTT에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스타크와 맞서 싸우는 쿄라쿠의 실력을 감상할 수 있는데 쿄라쿠는 이후 천년일전 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직접 본편을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등장만으로 간지나는 집단, 가면의 군세, 바이저드의 등장신을 명장면 세 번째로 정했습니다. 하리벨과 바라간이 리타이어 되었고 이제 남은 에스파다는 하나, 코요테 스타크. 슬슬 아랑칼과의 전투가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 갑자기 카르간타가 열리며 아랑칼의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죠. エスパーダの頭3人に加勢できるようなのがまだいるっての。 나타난 적은 바로 ワンダーワイス。 그리고 뒤에 커다란 메노스 한 마리였죠. 기습에 성공한 원더와이즈 그리고 공격에 성공한 스타크까지. 게다가 이들의 특수 능력 전장에서 리타이어 되었던 하리벨과 바라간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죠. 또한 총대장에 의해 배제되었던 아이젠 소스케가 다시 합류합니다. この光景にふさわしい 단 한 번의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고 終わりだ本当に 결국 위기에 빠져버린 호정 13대. 그때 待て 바이저드가 등장합니다. 久しぶりやなアイゼン 사실 이들과 아이젠의 악연은 100년 아니 1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히라코 신지와 바이저드 일행들은 바로 전 호정 13대의 사신이었고 바이저드 구성원 전원이 각 부대의 대장과 부대장을 맡고 있었죠. 심지어 5번대 대장이었던 히라코 신지, 거기에 부대장이 바로 아이젠 소스케였죠. 그러던 중 그 당시 12번대 대장이었던 히키우네가 왕속 특무 0번대로 승진하게 되면서 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당시의 2번대 대장 시호인 유루이치는
비어있는 12번대 대장의 자리에 바로 자신의 부하를 추천하였죠. 浦原喜助を12番隊新隊長に任ずる者とする。 그리고 12번대 대장에 취임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쿠로츠치마 유리를 영입하여 기술 개발국을 설립한 것. 과학자로서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죠. まったく不愉快な男だよ君は。 시간이 흐르고 9년 뒤 루콘가의 주민들이 의복만 남긴 채 사라지는 변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사실 아이젠 소스케의 호로와 실험이었죠. 결국 무구루마 켄세이가 이끄는 9번대를 파견하여 루콘가 사건의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전멸, 마네를 비롯한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던 아이젠의 부하 토센 카나메의 배신에 의한 기습에 당하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긴급 대장 회의가 소집, 그리고 대장급 5명을 파견하게 되었죠. それでは大鳥橋老十郎、平子真司、相川ラブ、武将田八元、野道丸理沙、魂魄消失案件の始末特務部隊とする。현장에 도착한 그들이 발견한 건 바로 호로와 실험에 당하게 된 9번대 대장 켄세이 그리고 마시로였죠. どういうことだあれは。 後ろやロー宇宙鉄艦。爆動の99金。どないしたもんやろな。なんやねん 결국 그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두가 호로와의 실험에 당하게 되었죠. どうなってんだよ。 한 번도 본 적 없던 토센의 마네에 기습을 당하게 되었고 リサ그러곤 등장하는 아이젠 소스케. 平子隊長。おいアイゼン。くそ俺もか。ホロか。終わりにしましょう。平子隊長。最後に覚えておくといい。さようなら。 마무리를 준비하는 아이젠. 그러나 우라하라 키스케가 등장하여 이를 저지. アイゼン副隊長、ここで何を？何も。嘘言っちゃいけない。これはホロー化だ。魂魄消失案件、ホロー化の実験っす。なるほど。やはり君は思った通りの男だ。銀、要、目的は十分果たした。引くよ。よけくだされ浦原殿。この88桐生激怒新天来砲。爆動の81ダンク。副隊長が栄唱を発揮した弾空で私の軌道は止めた。ホロー化というのは僕が死神の魂魄の強化を研究する上で到達した答えの一つです。魔王宝玉。これは一体何だ。
키스케는 자신이 만든 붕옥을 사용하여 히라코 신지 등의 다른 동료들을 구하고자 하였고 方法はないんすよ。これの他にはね。 하지만 이미 아이젠이 손을 써두었는데 12番隊隊長浦原喜助様および機動衆総帥大機動長塚菱鉄斎様ご同行願います。 루콘가 사건 및 호로아 실험의 범인을 키스케로 몰아갔으며 昨晩12の彫刻頃君はどこにいつホローカの実験のためかね。君は自分の邪悪な研究の成果であるホローカを不外区にて間違いないかね。敵にこの世界のあらゆる事象を僕の意のままに誤認させる完全催眠という判決を言い渡す。大機動長塚菱鉄斎12番隊隊長浦原喜助 결국 체포된 키스케를 요구이치가 구하게 되죠. 永久追放とする。はい。何者だ。審議中の議事堂入室。捕らえろ賊だ。 결국 이들 모두는 현세로 도주하여 숨어 지내게 된 것이었죠. 8人は全員ここへ運んでおいた。さっさとやってしまえ。今から20時間で僕たち2人と平子さんたち8人現世に身を潜め時間をかけて解き明かします。必ず。ほんま世話になったもんでキスケには。それからアイゼンにもの。 이러한 서사를 가진 바이저드는 간지나는 등장신 하나로 저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죠. 이들의 다른 건 몰라도 바이저드들의 단체 신 하나만큼은 인정할 만합니다. 특히 이런 구도를 잡고 연출하는 게 후보 작가의 뛰어난 점이라 할 수 있겠죠. 静かに。アイゼンしまいにしようや。思いもしなかったよ。苦労して集めた君たちエスパーダの力がまさか私一人に劣るとは。에스파다 스타코와 바라간이 무너지고 아랑칼 부하들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아이젠은 銀、要、行くぞ。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본인이 직접 전투에 나서게 되죠. 토세는 코마무라와 히사기가 この戦い俺も立ち会わせてください。お一人様おしまい。 기는 히오리를 처리하였고 아이젠은 히라코 신지가 상대하게 되죠. 平子真司、君は特別に私の剣でお相手しよう。하지만 히라코 신지 혼자서는 역부족. 그래도 히라코 신지가 아이젠을 상대하는 동안 토센과 싸우고 있던 코마무라와 히사기, 이들은 마침내 토센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구로사키 이치코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역시 아이젠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치코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되죠. 何を考えているか当ててみようか。今の一撃はフォロー化して撃つべきだった。フォロー化して撃てば一撃で決められた。違うかい。その考えが思い上がりだと教えよう。決が転送。届いていないぞ。これが奴の残白刀の能力か。今のやりとりは私の強化水月の能力とは無関係だ。 하지만 이 전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었고 아이젠이라는 최강의 보스를 잡기 위해 아직 경화수월에 당하지 않은 이치코를 지키기 위해 貴公にアイゼンの視界を見せはせん。 남아있는 모든 대장들과 바이저드의 전략적 협공, 즉 다구리로 공격하게 되죠. これは俺ら全員の戦いや。全力で叩き潰す。強化水月を使う暇など与えねえ。ほう。昇竜戦備。天剣天狗。面白いね。 하지만 아이젠이 무서운 건 경화수월이 아니었죠. 数と力で叩けば私を潰せると思ったか。教えよう。力というのは 그의 진정한 힘은 바로 압도적인 영합, 즉 기본 스펙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 지마였다か隠密起動。 하지만 다구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법. 이撃決殺か。だが届かない。死神の戦いは冷圧の戦い。君ごときの能力など私の冷圧で全て抑え込んでみせよう。氷に影ができてるよ。強楽。 그리고 마무리. 그러나 みんな一体何をしてんだよ。 사실 공격당한 건 히나모리였고 그러곤 이번 영상 네 번째 명장면, 아니 명대사가 등장하죠. 強化水月を使ってたかって聞いとんじゃ。ならばこちらも聞こう。一体いつから強化水月を使っていないと錯覚していた。 그리고 나머지 대장들 역시 순식간에 쓰러집니다.殺しはしない。見ているがいい。なすすべもなく地に伏してこの戦いの行く末を。 모든 대장들을 쓰러뜨린 아이젠에게 결국 최후의 보루 총대장 석두 야마모토 겐유사의 시게구니가 나서게 よ 되고 うやく総大長のお出ましか。終わるなよ川っぱ。貴様程度の力でこの足を切れると思うてか。 최강의 힘을 가진 두 사람의 전투는 OTT에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甘すぎてめまいがするわい。何故わしが1000年も後手13隊の総隊長を務めてると思うとる。わしより強い死神が1000年生まれとらんからじゃ。おのれ。 총대장마저 넘어서는 간지남 아이젠 소스케. 하지만 波動の96一等仮想。今のが私の最後の好きだ。超速再生。超速再生じゃない。宝玉だ。 그러곤 붕옥과 융합한 자신을 보여주죠. 黒崎一護。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私の手の上だ。どういうことだよ。どういうことだって聞いてんだよ。声を、そう声を荒げるな。黒崎一護。一度もおかしいとは思わなかったのか。 믿지 못하는 이치코. 襲撃は偶然だと思ったか。戦いの勝利は君の努力の結果だと思ったか。一つ聞きて。あんたさっき言ったよな。俺があんたの探求の最高の素材になると確信したって。言ってみろ。一体いつそう確信したんだ。最初からだ。私は君が生まれた時から君のことを知っている。君は生まれた瞬間から特別な存在だった。なぜなら君は人間と 이치코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죠. 見間違いじゃねえぞ。そうみてえだな。殴ってくれてありがとな、親父。なんか帰ってきた気分だ。冷圧を消したか。ずいぶん長い見物だったね。手助けに入る隙も必要も見つからへんかったんです。 긴과 이치코 그리고 아이젠과 이신의 싸움. 반kai神死にの槍。 여기서 기는 뭔가 이치코에게 또 다른 속셈이 있어 보였고 怖い。これはまだ伸びるな。せやけどまだまだや。 한편 이신과 전투 중인 아이젠에게 뜻밖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どうしたよ。もう限界か。ああ、どうやらそうらしい。限界が訪れたのだ。死神としての私に。ようやく宝玉の意志が私の心を理解し始めたようだ。君は宝玉の能力とは何だと思っている？宝玉の真の能力とは、自らの周囲にあるものの心を取り込み具現化する能力だ。 그러면서 붕옥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죠. まったく宝玉とはよく名付けたものだ。 그리고 시작되는 진화. まさしくこれは神なるものと神ならざるものとの交わらざる地平をことごとく打ち崩す力だ。浦原喜助。 그때 우라하라 키스케가 등장. 陸上航路爆動の63砂上砂漠千獣果て届かざる闇のみて移らざる天の意横断発進駆除波動の91千獣後天大砲。 이
力を従えた私でなければ戦いは終わっていただろう。 결국 이신, 우라하라, 요르이치의 3대 1의 전투가 시작되죠. 요르이치-san, 이렇게ください! 한편 이치코와 대화를 시도하는 긴. のちょっとサボろっか。わかるやろ。もうどうもならへんよ。あの人は君も殺されておしまい。それにアイゼンじゃあんただってどうなるか分かったもんじゃねえぞ。その言い方やと君が死ぬんは前提で言うてるみたいに聞こえるで。君もしかしてもうどっかでこの戦い諦めてるんと違うの？ 아이젠의 힘에 겁먹은 이치코에게 한마디 하게 되죠. 君逃げ。火遊びで君数珠つなぎ月が天章。どうすか？わからん。あの姿になってアイゼンの霊圧は全く読めなくなっちまった。今のアイゼンの力を感じ取れるのは奴と同じ場所に立ってる奴だけだろうよ。理解できてるんやろ？アイゼン隊長の力。 이때 모두를 정리해버린 아이젠 소스케. 旋回門を開け、ソウルソサエティのカラクラ町へ進行する。 이어서 소울 소사이어티로 넘어가려고 하였고 アイゼン隊長。 또 한 번 진화를 끝마친 ソウ 아이젠. ルソサエティの終焉。 이전 펩시맨 같던 모습에서 머리가 길어진 장발에 여간으로 변경되었죠. 그러곤 겁먹은 이치코를 무시하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단계 안. 여기서 제가 선택한 5번째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コートツカ。あかんあかん。行きましょう、アイゼン隊長。あれは霊圧の側やのうて断りの側の存在やないですか。アイゼン隊長。何を恐れる？銀。断りとは断りにすがらねば生きていけぬ者のためにあるのだ。 이젠 섭리마저 박살내버리죠.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실론 캐릭터는 반드시 흑막이거나 배신하거나 실력을 숨긴 그런 암묵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이치마루 긴 역시 그 법칙을 전형적으로 따르는 인물이죠. 뱀과 같은 냉혈한, 속을 알 수 없는 말투, 그리고 행동들까지. 많은 독자들은 그가 아이젠 소스케의 충실한 부하이자 비열한 악당으로만 생각했었죠. 카라쿠라 마을로 들어온 아이젠. 그들은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은 그냥 사라져버리죠. 영체 그 자체가 힘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 向こうの方にも起きてる子いてますね。 그때 또 깨어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는 분명 쿠로사키 이치코가 더욱더 진화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고 이들을 죽인다면 분노로 인해 더욱더 이치코의 힘이 강해질 것이라 생각했죠. 이미 모든 걸 초월해버린 압도적인 강자의 여흥인 겁니다. 위기의 순간 어느새 소울 소사이어티로 복귀한 랑키코가 등장.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젠의 앞을 막아섰죠. 랑키코. 처리하려는 아이젠. 昔の知り合いがすいません。僕あっちへ連れてきますわ。構わないよ。時間ならあるんだ。そこでゆっくり話すといい。お邪魔でしょ。そんなことはない。 그러나 랑키코와 소꿉친구였던 배신자 이치마루 긴이 나서게 되죠. やれやれ。フラフラやないの。決まってんでしょ。あんたがいるからよ。ようやく
直接聞けるわ。あんたどうしてアイゼンの下なんかについたの？ああ、ほんまどうして来てもうたんやろ。なあランギク、邪魔や。 그리고는 지코의 친구들을 처리하려는 아이젠의 앞에 나타나는데 ただいま戻りました。アイゼン隊長。戻ったか。驚いたな。君はもう少し彼女に何かしらの情があるものと思っていたが。最初にお会いした時に言いましたやろ。僕はヘビや。肌は冷たい、心はない。舌先で獲物探して這い回って気に入ったやつを丸飲みにする、そういう生き物や。そうだ、逃げようぜ、早く。ネズミ捕りにもそろそろ飽きてきたのだが、あの子らを殺した後は王権の創生に取り掛かる。ええやないですか。 아이젠의 충신이자 소울 소사이어티의 악질적인 배신자 あの子ら殺すんは僕がやります。 이치마루긴의 진정한 목적이 強化水月の能力から逃れる唯一の方法は、完全催眠の発動前から刀に触れておくこと。その一言を聞き出すのに何十年かかったことやら。君がこの程度で私を殺せると思ってません。見えます？ここ欠けてんの。何？僕の挽回の能力、昔お伝えしましたよね。すんません、あれ嘘を言いました。殺せ、神死にの槍。 충격적이게도 수많은 대장들과 총대장 그리고 우라하라 키스키까지 동원되었던 그 어떤 짓을 해도 못 이겼던 섭리까지 무시하던 아이젠이 부목을 빼앗기고 죽어버렸죠. 終わりや。これで終わり。 아니, 죽을 뻔했죠. 결국 블리친의 최강 최악의 개사기 아이템 부목에 의해 한 차원 더 강해진 존재로 진화한 아이젠. 私の勝ちだ。銀、お前の奪った宝玉はすでに私の中になくとも私のものだ。ありがとう銀。君のおかげで私はついに死神もホローも超越した存在となったのだ。君が明日蛇となり人を食らい始めるとして、人を食らったその口で僕を愛すと吠えたとして、僕は果たして今日と同じように君を愛すと言えるだろうか。 여기서 이치마루 긴의 배신의 이유와 그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게 되면서 또 하나의 블리치 명장면이 탄생하게 되죠. 이치마루 긴, 그가 보여준 악행과 배신,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을 드러낸 적 없는, 심지어 자신의 마네까지도 속였던 거짓말이 모두 마츠모토 람키코라는 여자를 위한 것이었고, 僕、死神になり死神になって変えたる。ランギクが
泣かんでも済むようにしたる。 세상을 구하려는 거창한 영웅심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사랑하는 여자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겠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는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차가운 남자가 사실은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ごめんな。 바로 이 부분이 이기적이면서 약간 뒤틀려 보이지만 생각보다 의외의 낭만으로 다가와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되었죠. 이치코의 등장, 그리고 소울 소사이어티 편에서부터 의문이었던 이치코를 향한 그의 태도를,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죠. 아이젠 암살에 실패할 경우의 대비책으로 말이죠. 強い目になった。よかった。今の君になら任せていける。君を食らうのは全てが終わった後でいい。イチゴ、何をボサッとしてんだよ。親父。行くぜ。俺たちがカラクラ町を守るんだ。無理だよ。無理かどうかなんてわかんねえだろうが。わかるよ。あんな冷圧した化け物に勝てるわけねえよ。そうか。やっぱりおめえはあいつの冷圧がわかんのか。行くぞ。来ねえでどうすんだ。泣くのか。また守れなかったってそこで座って泣くのかよ。 좌절했던 이치코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旋回門を開けてくれ。 이어 단계에 구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건 바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죠. 最後、月が天章だ。数字で言えば2000倍。外で1年が過ぎる間にこの断崖では2000年が過ぎる。 2000배. 2000시간을 수행해도 밖에서는 1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드래곤볼의 정신과 시간의 방을 뛰어넘는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수행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구리를 고정하는 아버지. 海峡固定って言ってな。俺の冷圧が尽きるまで氷を抑え込んでおく。 즉 3개월 동안 수행에 들어갔던 것. 場所を移そうぜ。 그래서 지금 등장한 이치코의 모습이 약간 머리도 자라고 성숙해진 모습이 된 거죠. 블리치 팬들 사이에선 이 모습을 종해고라고 부르는데, 始めようぜ、アイゼン。 솔직히 왜 종해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終わらせてやる。 아시는 분 댓글 좀. 教えよう。この私のそれには遠く及ばないということを。 드디어 시작된 최종 결전. 사실 초월자간의 팽팽한 결투를 예상했건만 너무나 허무하게 털려버린 아이젠이었고, 심지어 자신이 써하는 귀도조차 통하지 않았죠. 結合せよ、反発せよ、死に満ち己の無力を知れ。波動の90、黒棺。炎も死神も超越した私の放つ完全栄唱の黒棺だ。今のあんたの力より俺の力の方が上だ。 아이젠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도 그럴 게 지금의 아이젠은 몇 번의 진화로 현세에서 이치코를 털어버렸던 그 시점보다 차원이 다르게 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솔직히 고작 1시간 만에 이렇게 강해져 있을 거라고는 그 누가 생각이나 했을지. 한 번 더 진화에 성공한 아이젠.
더 엄청난 공격을 선보이는데 그럼에도 지금의 이치코에게는 통하지 않았죠.うんざりだ。見せてやるよ。これが最後の月牙天将だ。 그리고 수많은 이치코의 모습 중 심지어 미래에 나올 모습까지 포함한다 해도 마찬가지 가장 멋있고 간지였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最後の月牙天将ってのは俺自身が月牙になることだ。 사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몇 차원 더 높은 초월자의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비로소 블리치가 주는 최고의 교훈을 느끼게 되죠. 간지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끝이 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애니가 끝나진 않습니다. 이미 불멸이 되어버린 아이젠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우라하라 키스케의 함정에 빠져 봉인되어 버렸고 이치코와 친구들 그리고 호정 13대는 일상으로 복귀. 또한 봉인 말고는 답이 없던 아이젠 소스케는 소울 소사이어티 최하층 감옥인 무간의 투옥. 君たちごときがこの私に判決か。いささか滑稽に移るな。兵を2万年に引き上げろ。 그리고 이치코의 사신의 힘이 사라지며 현세결전편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완결이 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죠. 아이젠 소스케 전까지는 그래도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회수되지 못한 남은 떡밥은 소설이나 아니면 좀 더 천천히 준비해서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후 마지막 에피소드인 천년일전편이 진행되었으니 창작자의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년일전 애니메이션은 과거 자신이 원작 연재시 부족했던 부분을 직접 보완해가며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OTT에서 블리치 천년일전편을 바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